자, 3월 10일 블랙스탁 시황 및 전략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대 대통령으로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정말 박빙의 승부였어요. 개표 초반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면서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었을 텐데, 일단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출구조사의 어떤 결과대로 소폭의 어떤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정치적인 것을 다 떠나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좀 이제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이제 주식시장은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무조건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5년마다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대선 테마주의 랠리가 뭐 한번 올랐다면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어요. 코로나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박빙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근소한 차이로 이겼잖아요. 박빙의 승부이다 보니까 이 대선 테마주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다 베팅을 하기가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대선 전에 누가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선 테마주들 역시도 이번에는 별로 힘을 못 썼다. 그렇다면은 그게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의 어떤 10대 선거 공약집들도 있는 것처럼 새로운 선거 공약에 따라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펼칠 가능성,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식시장도 빠르게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 선물 동시 만기였는데 이게 갑자기 튀어 오른 거죠. 동시 만기 동쇼가 때.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정말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린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만기 영향 때문에 막판에 좀 올라줘서 마감을 했다는 것이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4,200 정도 강하게 매도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 보시면은 동쇼가 때 여기니 쫙 판 거 보시죠? 3시 반까지는 거의 440억 정도 수폭 매도했다가 동쇼가 때 4,000억을 때려버리면서 이렇게 4,000억 정도 매도가 잡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거 없었고 기관들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2,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은 순매도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한번 뚫어냈다가 다시 밀었다가 다시 한번 21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전 전저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번에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장 2.2% 동시효과 영향으로 올라가서 마감을 했다.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세죠. 자, 윤석열 시대 주식 양도세 폐지, 큰손 연말마다 주식을 파는 일이 사라질 듯.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폐지가 된다라면은 물론 이제 세법 개정안을 다시 또 해야 되고 뭐 넘어야 할 선도 있겠지만은 주식 양도세 폐지를 통해서 이게 사라진다는 거는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 왔었던 코스닥 시장에 정말 큰 어떤 혜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코스닥 시장이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수급 쪽으로 봤을 때도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높아진 유가, 높아진 원자재 가격, 높아진 운임, 결국 이런 것들이 코스피 대형주에게는 여전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것들보다는 좀 자유로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장 뭐 종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2% 올랐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10% 올랐는데 등락률 상위로 놓고 볼게요. 보면은 건설주가 눈에 띕니다.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 네이버가 강하게 올라왔고, 섹터로 보시게 되면은 GS건설과 현대건설 같이 건설주들이 누가 되든 간에 공약이 공통이 되었던 상황이라 건설주들이
일단은 새로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낙폭과대 하면 또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크래프톤이 7.8% 올랐는데, 자,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이번에 탄력적으로 이제 바꾸게 했겠죠. 새로운 공약이었으니까. 개발자들이 많은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이러한 개발 인력들이 많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좀 더 이번 정권의 어떤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아마 이제 C2X라는 새로운 코인이 발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게임주들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 52시간에서 좀 더 혜택을 보기 때문에 넥슨지티도 오르고 좀 더 소프트한 기업들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 알테오전 같은 종목들도 바이오가 레고캔도 올랐고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밀어섰던 공약 중에 하나가 바이오 어떤 쪽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도 조금 받으면서 오늘 장 건설과 바이오 게임 섹터, 어떻게 보면 초낙폭과대 섹터들이 좀 올랐고, 건설주들의 경우에는 좀 더 이번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시장이 오늘 3.5% 올랐고요. 그리고 독일이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지수가 무려 8% 이상. 거의 팬데믹 때 볼까요? 팬데믹 때가 이때가 아니죠. 여기서 안 보이네요. 팬데믹 때처럼 급락이 나왔다가 그때처럼 다시 V자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8% 올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협상 가능성 진행 중이고요. 여러 가지 제재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고, 약간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바닥은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장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책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